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바라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순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기 부천시 병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소사 지역으로 가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 심곡본동과 소사본동, 범박동, 옥길동 등을 넓게 포함하는 소사 지역, 원도심과 신시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도심을 중심으로는 지역민 민원이 빈번합니다. 중동 등을 포함하는 일기 신도시보다 오히려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주요 정부 정책에서는 늘 한 발짝 비껴나 있어 불만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재정비 사업으로 이제 됐는데 그보다도 더 오래되고 30년, 40년 노후된 원도심 지역, 여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원도심은 더 피폐하고 노후도시로밖에 전락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이 지역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당초 심곡본동 일대 도시재생의 주요 소재로 쓰였던 펄벅. 도심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펄벅과 관련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내세울 거는 이 펄벅밖에 없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유네스코에 선정이 됐는데 이 펄벅 기념관 있는 자체 거기를 좀 테마파크식으로 조성 좀 했으면 하는 것이죠. 부천 소사구 역곡 일대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늘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원도 없고 또 문화복합센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큰 문화복합센터라든가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원도심 특성상 비좁은 도로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가 비좁아가지고 여기 북악로 올라가는 길은 2차선이에요. 우후죽순으로 빌라를 허가를 해줘갖고 빌라들이 생겨버리니까 도로를 확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예 여기는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했죠.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는 신도시, 옥길동과 범박동은 매번 교통민원이 잇따르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기지 문제로 한동안 멈춰섰던 제2경인선을 비롯해 신구로선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 철도 현안이 민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요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구가 지난 19일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설계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는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52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시설로 총 사업비는 241억 원입니다. 계양구는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내에 노인문화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신축 설계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계양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오는 3월부터 4월 30일까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주택의 경우 한 동당 최대 352만 원, 취약계층에 한해 전액 지원됩니다. 비주택의 경우에는 한 동당 최대 슬레이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다음 달 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 등의 12만 원, 승합차 등의 1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앞서 구는 2월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SNS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장 단속과 이동형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신고제를 통해서도 단속됩니다.
서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인해 사흘째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인천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2에서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 백령도와 인천 덕적도 등 8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0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백령, 대척, 속청도, 순안선 등 3개 항로의 여객선 3척은 선박 검사 등으로 휴항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해상에는 지난 19일부터 높은 파도로 인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도내 민간 수련병원에 이어 공공의료기관인 도의료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의료원 산하 수원, 파주, 이천 등 3개 공공병원에 8명의 전공의가 아주대 의대 등에서 파견돼 근무 중이며 이날 현재 4명이 사직했습니다. 도는 이들 전공의의 근무 이탈로 당장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면서 발생할 의료 공백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21일 오전 10시 기준 인천 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40명의 67.2%인 36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중 미출근자는 23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안내 중입니다. 집단휴진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휴진 당일부터 공공의료기관 6곳과 10개 군구보건소에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운영 병의원 현황 정보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12개 군병원 응급실에 대한 정보 안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시립병원 8곳은 평일 진료 시간을 밤 8시까지로 확대하는데요. 또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 등 시립병원 4곳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가 구성되고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 시간이 연장됩니다. 이 밖에 문 여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의 기표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 중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정당명을 모두 적다 보니 투표지 길이도 상당한데요. 21대 총선 때는 이 길이가 48cm에 달해 역대 최장 투표지로 기록됐습니다. 남은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했으면 하는 후보 이름 옆에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명과 후보자 정보, 기표란뿐 아니라 투표관리관 확인란, 일련 번호, 선관위 청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후 인쇄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요. 투표관리관의 검수를 거쳐 포장과 봉인을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붙이고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냅니다. 개표 이후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표된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요. 이의 신청 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없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투표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표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한 정당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주가 덜 말라 묻어 있어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이외 여백에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 일속만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맞는 어떤 기준을 빨리 확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도 애가 둘인데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집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나도 요번에 명절 지나면서도 보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를 낳아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의정활동비는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의정 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받는 겁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월 150만 원을 받아왔는데 조례 개정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의원들은 150만 원씩 받던 의정활동비를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5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성장기 청소년을 위해 2024년 유무상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데요. 학생 1인당 연간 250일 동안 우유 200ml 1개씩을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한 개당 530원에 공급합니다. 올해는 흰 우유 말고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치즈, 발효유 등 품목을 다양화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나 교육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민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 버스는 경기 지역을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버스이며 현재 고양시 30개와 광명시 26개 등 모두 111개 노선인데요. 또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하고 있는 서울 동행버스 3개 노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17일 출범된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8일 기준 42만 장이 판매됐으며 실물 카드는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